안녕하십니까 학생 여러분. 오늘은 제5장 소비자 행동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장은 먼저 소비자 행동의 이해와 분석, 그 다음에 소비자의 구매 의사결정 과정, 소비자의 어떤 구매에 영향을 미치는 외적 요인과 내적 요인으로 구성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제2장에서 전략적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그러면은 계획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제일 먼저 어떤 환경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제3장에 대해서 환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특히 이제 매크로한 거시적인 환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그 환경에 대해서 분석을 하기 위해서 어떤 시장 분석과 마케팅 조사 기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제5장은 이 환경 중에서 가장 중요한 소비자의 구매와 관련된 행동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자, 소비자 행동이 등장한 배경은 우리 이제 건대기능학이 이제 미국에서부터 싹 텄는데, 미국에서 1930년대에 어떤 그 불황기에 소비자 보호운동이 발생되고, 그러면서 어떤 기업들이 단순한 어떤 판매로서는 잘 되지 않겠다고 어떤 생각을 하면서 소비자에 대해서 어떤 관심을 가지기 시작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특히 1950년대 이후에 소비자 행동에 대한 연구가 어떤 본격적으로 어떤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판매자 중심의 시장에서 구매자 중심의 시장으로, 즉 셀러저 마켓에서 바이어저 마켓으로 시장이 바뀌었다는 거죠. 제1장에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과거의 시장은 즉 그 판매자 중심의 시장, 셀러저 마켓이었다는 거죠. 즉 수요와 어떤 공급에서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어떤 생산자 내지 어떤 판매자가 힘의 우위에 있고 어떤 그들 중심으로 어떤 시장이 돌아갔다면, 이 수요와 어떤 공급이 역전이 되는 바이어저 마켓, 구매자 중심의 어떤 시장에서는 소비자, 즉 구매자가 중심이 되는, 구매자가 훨씬 더 힘을 많이 빼는, 그래서 소비자는 왕이다라는 개념이 나오고 어떤 그런 식으로 또 바뀌어갔다는 거죠. 그래서 소비자에 대한 행동의 연구를 시작을 했다. 그 다음에 경쟁이 심화되고 기술 혁신이 가속화되면서 제품 수명 주기가 단축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일단 익히 잘 알다시피 이 자동차가 어떤 매년 새로운 모델이 나타나고, 휴대폰이 매년 새로운 모델이 나타나고, 그야말로 우리 삼성전자 제품으로 얘기를 한다면은 갤럭시 S 모델과 갤럭시 노트 모델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6개월에 거의 하나의 제품이 쏘아져 나오는 거죠. 그렇게 가면은 수명 주기가 어떤 단축되면은 이 소비자 행동에 대한 연구, 소비자 행동에 대한 어떤 관심이 아주 어떤 중요해진다는 거죠. 그 다음에 소비자의 어떤 소득의 증가, 어떤 교육 수준의 증가, 문화 수준의 어떤 향상 등으로 인해서 소비자들이 어떤 고급화, 개성화가 어떤 진행되면서 소비자 또 행동에 대한 어떤 관심이 많아졌다. 그 다음에 소비자주의, 소비자 주권 경제. 우리가 무슨 민주주의, 사회주의 하듯이 소비자주의, 무슨 주의라는 것은 그런 어떤
개념, 이론, 이게 사고방식인 거죠. 이게 소비자를 중심으로 한 어떤 주의, 사고방식, 소비자가 어떤 주권이 되는 경제, 이런 것들이 확산이 되어 가다 보니까 소비자 행동에 대한 연구를 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 다음에 기업 활동이 글로벌화됐다. 요즘은 경제에서는 국경이 없어지고 전 세계 시장을 상대로 기업들이 이제 경쟁을 하고 국경을 넘어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기업은 소비자 행동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라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러면은 외국의 어떤 선진국의 어떤 더 앞서가는 기업이 소비자 행동에 대한 분석을 배경으로 한 시장을 공략하기 시작을 하면 내수 기업은 힘을 못 쓰는 거죠. 그래서 경제의 국경이 없어지고 기업 활동이 글로벌화되면서 앞서가는 기업들은 이런 소비자 행동에 대한 이해, 소비자 행동에 대한 분석, 연구를 바탕으로 기업 활동을 전개를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과거의 경영학이, 과거의 마케팅이 기업 중심의 영리 조직 중심의 연구였다 하면은 이제 점점 경영학의 범위가 확대되고 마케팅의 범위가 확대되면서 비영리 조직. 자, 뭐가 비영리 조직이죠? 어떤 학교라든지 정부기관이라든지 이런 병원, 사회복지기관 이런 것들이 이제 전부 다 비영리 조직이죠. 이런 비영리 조직에서도 경쟁이 시작되고, 경쟁이 과거와 어떤 조직의 환경이 달라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쪽에 비영리 조직에서도 소비자 행동에 대한 연구를 해야 되고 이런 소비자 행동에 대한 이론을 바탕으로 그런 조직을 운영을 해 나가야 된다. 소비자 행동의 어떤 주요 연구 대상은 소비자가 왜 그리고 어떻게 어떤 구매 의사결정을 하냐. 즉 소비자의 어떤 구매 의사결정에 대해서 연구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구매를 하는데 의사결정을 하는 데서 어떤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는지 그 영향 요인에 대해서 알아보는 거죠. 그 다음에 소비자는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배워보고 연구를 할 것입니다. 소비자 행동의 기본적인 분석 모델은 자 이제 우리 어떤 과거의 심리학자들은 사람들의 어떤 행동을 단순하게 자극과 반응, 이 자극과 어떤 반응이라는 두 개를 가지고 어떤 자극이 들어갔으니까 거기에 따른 반응, 즉 행동이 나온다고 초기에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더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 중간에 뭔가 하나 더 있더라. 그것을 이제 인체 내부에서 일어나는 어떤 오가니즘, 유기체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그런데 사람들이 어떤 예를 들어서 뭐 광고를 보고 마음속에 어떤 비교 검토를 해서 어떤 제품을 구매를 한다. 그러면 광고를 본다는 것은 자극이죠. 마음속에서 비교 검토한다. 오가니즘입니다. 구매를 한다. 반응, 즉 행동입니다. 그래서 소비자 행동의 가장 기본적인 분석 모델은 자극과 인체와 어떤 반응으로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인체를 또 이제 블랙박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자극과 어떤 반응 사이에 소비자들의 사고 과정, 생각 과정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고 과정은 블랙박스, 즉 여러분들이 이제 블랙박스 그러면 요즘은 자동차용 블랙박스를 먼저 생각할 수 있을 텐데 그게 아니고 말 그대로 검은 상자입니다. 검은 상자이니까 어떻게 해요? 내부, 안을 들여다볼 수가 없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그 안을 알 수가 없다. 인간의 어떤 소비자의 어떤 사고 과정은 검은 상자와 같다고 해서 심리학자들이 인간의 어떤 내부의 어떤 사고 과정을 블랙박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의 어떤 내부의 어떤 심리적 부분, 이제 뒤에 나옵니다만서 동기, 지각, 학습, 태도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그것은 비가시적이다. 가시적이라는 것은 눈에 보인다는 거죠. 비가시적이라는 것은 안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눈으로 어떤 관찰 가능한 자극과 어떤 반응을 보고 그 안에서 블랙박스가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를 추정할 뿐입니다. 단지 추정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고 보는 거죠. 자, 그래서 행동과학적 분사. 자, 우리 이제 학문 중에서 인간의 행동에 대해서 연구하는 모든 학문을 행동과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행동과학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죠? 심리학입니다. 인간의 어떤 내부의 심리적 반응을 알아보는 심리학. 그 다음에 사회학. 사회학은 심리학이 인간 내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다면 사회학은 바깥 어떤 특히 이제 사회관계에서 집단에서 일어나는 어떤 행동을 주로 관심을 가집니다. 거기에 비해서 문화인류학은 인간의 어떤 문화적인 측면, 즉 인류학이라는 것은 뭐 사람이 그야말로 흑인, 백인, 뭐 머리가 노랗고, 예? 뭐 까맣고, 예? 뽀글뽀글하고, 뭐 직모고, 뭐 눈알이 어떻게 생겼고 이런 것들을 이제 분류하고 공부하는 것이 인류학인데요. 자, 그래서 인간의 행동에 대해서 연구하는 심리학, 사회학, 문화인류학 등등에서 필요한 것들을 빌려와서 소비자의 어떤 를 연구하는 데 필요한 것들을 빌려와서 합니다. 연구를. 그래서 행동과학적이다. 그래서 어떤 문화적 요인, 예? 사람은 본인이 태어나서 살아가고 있는 그 지역, 그 나라의 문화에 영향을 받는다. 어떤 사회적 요소, 사회계층, 중거집단, 가족 같은 사람은 그 삶에 속하고 있는 어떤 사회계층, 중거집단인 것은 그 삶에 속해 있는 집단입니다. 집단, 뭐 가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영향을 받죠. 예? 그 다음에 어떤 심리적 특성, 지각, 학습, 동기, 개성, 뭐 라이프스타일, 태도와 같은 이런 것들에 영향을 받는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소비자 행동 모델로 건너가겠는데, 우리가 이제 먼저 모델이란 것은 어떤 현상에 내재하는 여러 변수들 간의 상호관계를 단순화시켜서 표시하는 겁니다. 아주 복잡한 어떤 현상을 연구하고 뭐 학습하고 가르치고 하려고 하다 보면은 그것을 그 복잡한 것들을 일일이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중요한 것들만 추려서 단순화시켜서 표시를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뭐 가장 대표적인 우리 이제 경제학에서 수요 공급 법칙, 수요 공급 법칙, 뭐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점에서 가격이 결정된다. 뭐 이런 것들도 그야말로 경제의 아주 복잡한 현상을 이렇게 아주 단순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가정이 있죠. 사실은 이게 뭐 아주 크게 보면은 가격이 결정되는 수요와 공급법 측에서 결정되는 게 맞긴 맞지만은 안 맞아 들어가는 것들이 너무 많지요. 실제로 들어가 보면은. 그래서 단순화시켜서 표시를 하는데, 소비자 행동 모델이라는 것은 소비자들의 어떤 구매 행동과 관련해서 의사결정 과정이라든지 영향 요소들을 하나의 모델, 어떤 하나의 뭐 그림이라든지 뭐 수식이라든지 어떤 뭐 문장이라든지 이렇게 표시한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지금 보이는 그림이 이제 여러분들이 보기에 아주 좀 복잡한데, 대표적인 소비자 행동에 대한 연구학자가 미국의 엥겔이라는 학자입니다. 엥겔이라는 학자. 이 엥겔은 그 제자들인 뭐 블랙웰이라든지 미니아라든지 이런 사람들과 같이 합쳐서 그 소비자 행동 모델을 제시를 하고 뭐 소비자 행동에 대한 연구를 많이 했는데요. 사실은 이 엥겔 등의 모델은 여러 번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것들을 보면은 지금 이 그림과 같은 것인데, 그래서 이 그림이 이제 아주 복잡하게 보이지만은 이제 단순화시켜서 보면은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나뉩니다. 투입과 어떤 정보 처리 과정이라는 이쪽 하나, 의사결정 과정이라는 이쪽 하나, 그 다음에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하나, 크게 세 가지입니다. 자, 먼저 가운데 있는 의사결정 과정을 보면은 의사결정은 문제인식, 정보탐색, 대안평가, 구매 후의 평가. 그래서 만족, 불만족으로 나눠야 한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각자 이제 왼쪽, 오른쪽들이 영향을 미치죠. 먼저 이제 정보 처리 과정. 정보 처리 과정은 우리가 다른 편으로 뒤에서 어떤 지각 과정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노출, 주의, 이해, 수용, 보유, 이런 과정을 우리가 외부로부터의 어떤 자극이 들어가면은 감각기관을 통해서 눈, 코, 귀, 노출, 주의, 이해했던 수용, 보유했던 과정을 거쳐서 정보 처리가 이루어진다. 여기 이제 각 기억이 작용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것은 정보 처리 과정은 문제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문제 인식에. 화살표가 이렇게 이제 밑으로 쭉 와서, 자, 밑으로 쭉 와서 이렇게 해서 문제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던 의사결정의 영향 요소는 크게 봐서 환경적 요소 또는 무슨 사회문화적 요소 그러죠. 문화, 사회계층, 중고집단, 가족 이런 것들이 여기에 영향을 미치고, 심리적 요소, 학습, 개성, 라이프스타일, 동기, 태도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고, 그래서 이것들은 다시 보면은 문제의식, 정보 탐색 각각 화살표가 쫙 가지요. 그래서 소비자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하나의 그림, 하나의 도표로 만들어 본다면 이렇게 만들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 그림은 이것을 이제 조금 다르게 표현을 했는데, 앞에서 가운데 있던 의사결정 과정, 문제인식, 정보 탐색, 대안평가, 구매결정, 구매행동 가운데 놓고요. 그 다음에 외부 요소, 외적인 영향 요소인 사회문화적 요소와 뭐 마케팅적인 요소, 뭐 제품이 어떻다, 가격이 어떻다, 마케팅적인 요소, 외적 영향 요소가 있고, 그 다음에 내적 영향 요소를 밑에 놔뒀어요. 개인적인 요소, 나이, 직업, 개성, 그 다음에 심리적 요소,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런 이제 소비자 행동 모델에 대해서 이 가운데 있는 의사결정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고, 아래 위에 있는 이런 사회문화적 요소, 심리적 요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면은 이 챕터가 끝이 날 것입니다.